자, 오늘 볼 내용들은 여기 있는 주제 5번 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하고 넘어가서 이 등비급수 도형 활용이 빠지면서 새로 합류한 유형 문제들이 하나 있거든. 이게 40페이지를 펴보시면 등비급수 추론 문제라고 내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볼 건 아닌데 앞에 있는 등비급수 도형 활용 문제 좀 보고 저 등비급수 추론 문제 좀 보고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좀 나눠갖고 볼게요. 자, 일단 도형 활용 문제 볼 건데 사실은 이 이거는 요새 안 나오죠? 잘?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번 내신에선 여전히 나오고 그리고 2번 사실 다시 합류할까 싶으면 모르겠어. 합류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하거든. 그래도 어차피 내가 도형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등비급수 도형 활용은 사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 정도만 딱 풀면 더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필요한 문제들만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원리 자체는 간단하죠. 일정한 규칙을 갖는 패턴들이 막 반복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넓이로 나왔거든. 근데 이게 넓이들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넓이가 만약에 등비수열을 안 이루고 있어. 그러면은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못 구한다는 얘기인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가정을 해두세요. 이거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럼 등비급수의 그 합공식은 1-r분의 a잖아. 그러니까 뭐랑 뭐를 찾는 문제야? a랑 r을 찾는 문제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하나는 구하기 쉽고요. 하나는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뭐 예를 들어 공비를 구한다고 칩시다. 그럼 기본 도형이 있어. 그로 인해 생기는 두 번째 도형이 있어. 또 세 번째 도형이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닮음이란 얘기거든. 왜냐면 일정한 규칙성을 돌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닮음이겠죠. 그러면은 이 공비가 사실은 넓이의 비율이 되는 거 아니야? 길이는 잘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넓이의 비율이라는 것은 길이 비율에 뭐니까? 제곱이니까 내가 원하는 특정 포인트에 길이의 비율만 잘 비교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기억해두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직사각형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냥 머릿속에 딱 세팅해 두세요. 그러면 반지름으로 피타고라스를 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풀이의 방향을 설정해 보세요. 대부분 이거거든. 진짜로. 이거를 미리 모르고 있으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직사각형의 원이 등장한다면 웬만하면 반지름으로 피타고라스를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예제 문제로 사실 기출 문제였도 좀 수록되어 있는 그림을 잠깐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부채꼴이 아니라 위쪽은 단원이고 아래쪽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래. 그럼 다 중점이겠지? 이렇게. 그리고 색칠된 부분 보이죠? 첫째항은 구할 수 있겠지? 2 곱하기 1 하면 사각형 절반 이거 두 개 더한 게 몇이고 1이고 거기에다가 사각형 2에서 이거 반원 빼면 되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빼면 되니까 1에서 2분의 파이 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항이 나오겠죠. 이거 자체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공비를 구해야 돼요. 그지? 근데 공비는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도형의 뭐만 구하면 끝나겠는데? 길이만 구하면 끝나겠는데? 왜냐면 길이의 비율이 나오니까 저절로 넓이 비율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생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갑시다. 여기 정사각형이 생겼어.
생겼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뭔지 몰라.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미지수로 좀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넣을까요? 2K가 좋아하고요. 그러면은 공비가 바뀌었다. 뭘로? K제곱으로 바뀌었다. 오케이?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로 다시 바뀌었네. 자, 근데 어떻게 구하지? 이 2K야. 이게 2K야. 잠깐만 생각해봐.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막 잘 안 보이거든? 사실. 일단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쪼개볼까? 뭐 나오나?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풀이 지는 방향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자? 반지름으로 피타고라스를 쓴다의 방향으로 접근을 합시다. 그러면 뭐야? 이 길이가 몇이네? 1이네? 맞나요? 근데 이게 2K니까 이 길이가 뭐네? K네? 근데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가 뭐네? 1 빼기 K네? 근데 이게 몇 도니까? 45도니까 얘가 1 빼기 K지. 근데 얘가 뭐니까? 2K니까 얘가 3K 빼기 1이네. 끝났네요. 피타고라스는 K가 나오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꽤 차이 큽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야인이 뭐 이해 안 된 거 있어? 이게 왜 1이냐고? 이게 반원인데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예시도 볼게요. 여기 보면은 높이가 1이고 밑변의 길이가 2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을 쪼개고 그 다음 여기 중점이랑 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G몇을 G1, F1, E1, D1, C1, B1, A1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요 구하래.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을 봅시다. 두 번째 도형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맞나요?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첫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공비를 구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일단은 두 번째 생긴 도형의 특징은 이 큰 도형이랑 얘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다른 의미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애초에 이게 등비수열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반드시 1대2의 비율을 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출제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이건 일부분만 떼놨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여기 1대2인 직사각형은 엄청 많이 있지 않아? 근데 이변을 공유해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도형들 중에 하필 모이기 위한 딱 이 도형이기 위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도형이기 위한 이유가 뭐야? 이 오른쪽 끝이 이 선에 맞닿아 있으면서 동시에 왼쪽 끝이 여기에 맞닿아 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인 지점이 되는 거라고. 저 부분에서의 성질을 적용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대2니까 K. 괜찮나? 여기 딱 닿아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 K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 딱 맞닿아 있다는 얘기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다른 거니까 1대2지. 그럼 이게 K고 이게 2K지. 그러니까 이 K의 합이 이겠구나.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풀의 방향이 약간 모호하잖아.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딱 그 도형이기 위한 이유를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뒤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이 32번이 정말 좀 많이 어렵게 나온 문제거든? 등비급수 중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꽤 난이도가 있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32번 이건 같이 봅시다. 이것도 풀린데 규백에 맞게 써야지. 자 보면은 원이 있어. 계좌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잘 그리니까 깨트리면 안 될 것 같아. 자, 요게 뭐예요? T자입니다. 그치? 자, 문제의 길이들을 주어진 걸 하나씩 잘 볼게요. 이 길이가 2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B1, C1의 길이가 몇이다? 루트 3이다 나와 있어요. 이건 체크는 안 해볼게. 그런데 C1, D1의 길이가 1이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각인 거 나와 있지요. 사다리꼴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잠깐만 이 길이가 몇이고 1이고 이 길이가 몇이니까 이 길이가 2. 그러면 혹시 보여? 60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잘 안 나와. 의외로 C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몇 도예요? 60도지. 그런데 얘는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해면 이렇게가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면은 몇 대 몇? 2대 1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루트 3, 3분의 2 루트 3 이게 반지름.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인가? 맞지? 근데 이게 루트 3분의 2잖아. 이게 몇이야? 1이잖아. 그럼 1을 루트 3 나누고 2배 한 거네? 맞죠? 이것도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죠? 그럼 이거 몇 도야? 이거 몇 도? 60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의 중심각이 어때? 똑같지? 그럼 호도 현도 똑같겠죠? 그럼 잘라 붙일 수 있겠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첫째 항이 나오겠네. 근데 얘도 센터로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60, 60, 60이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1이고 1이 된다. 저 루트 3분의 2고 이게 60도니까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지. 그러면 당연히 수선의 발 중점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첫째 항 자체가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첫째 항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닌가? 어려운 거. 자, 근데 공비 구하는 게 지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두 번째 도형은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좀 더 티나게.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지? 그러고 나서 이 사다리꼴 있지. 이 사다리꼴을 같이 기준으로 같은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저 사다리꼴의 특징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다리꼴의 특징은 비율이 몇 대? 1대, 2대, 루트 3이겠죠. 그게 아니면 이게 애초에 등비급수인 게 성립할 리가 없다고.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섯 번째 줄 보세요. B2, C2 대 C2, D2가 루트 3대 1이다 보이지? 그리고 사다리꼴이다 보이죠? 그리고 이 각도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같은 그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 그림에서 얘는 이 각의 어디에 있었어? 이등분되는 지점에 있었죠. 그러면 두 번째 원도 어때? 중심이? 이 각의 이등분하는 지점에 있겠지. 그러면은 이 원이랑 큰 원이 뭐일까요? 두 번째 원이랑 큰 원이 접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접해갖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아, 여기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은 두 번째 사다리꼴의 한 변이 됐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어떻게든 구하기만 하면 끝이지.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2대1 되는 지점에 큰 원의 중심이 있어. 이렇게 내려서 2대1 되는 지점에 작은 원의 중심이 있어. 근데 원과 원이 접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 뭐 있죠? 중심과 접점이랑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길이는 이 길이 알지.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얘를 두 번째 도형의 무언가 길이들을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자, 이게 있어 보이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자 봐봐. 지금 이 도형 있지. 두 번째 생긴 도형. 이 두 번째 도형이 두 번째 도형이기 위한 이유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길이 비율을 만족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길이 비율을 만족하는 애가 엄청 많지. 엄청 많잖아. 근데 하필 얘이기 위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 때문 아니야. 여기에 딱 닿아있는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저 포인트를 캐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 지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게 큰 원의 보네. 반지름이네. 이거지. 이걸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합시다. 자, 그럼 보세요. 이 길이가 뭐야? 루트 3분의 1이야. 맞아? 그리고 어차피 두 번째 생긴 것도
K 2K 루트 3K지. 그러니까 얘를 루트 3K라고 놓으면 이게 나오네. 루트 3K 빼기 루트 3분의 1로. 여기까지 괜찮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몇 K?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네, 좋습니다. 이거 2K. 왜냐면 두 번째 직사각형의 밑변이죠. 맞아? 지금 내가 못 쓰려고 막 지금 각 재고 있는 것 같아. 피타 쓰려고 각 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이 길이를 무슨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끝나? K 관계식으로 하면 끝나지. 이 길이 알지 않나요 혹시? 몇이에요? 1이네요. 끝.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는 루트 3K 빼기 루트 3분의 1의 제곱과 2K 빼기 1의 제곱이 3분의 4로 해서 K 값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 문제 필요할 때, 풀 때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 과정에는 두 개라고 보거든. 원이 보이고 어쨌든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직각이 보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으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는 각을 혹시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럼과 동시에 요 도형이기 위한 포인트가 여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해되고 됐어요? 자, 33번 더 볼게요. 자, 이것도 같이 봅시다. 자, 33번은 이렇게 있고, 좀 더 날씬하게. 자, 이렇게 있고, 이거 왼쪽 오른쪽에 이런 직각삼각형 두 개를 갖다 붙였죠. 근데 저 두 직각삼각형이 뭐처럼 보여? 무슨 직각삼각형처럼 보여요? 직각 이등변삼각형처럼 보이죠. 그치? 그럼 문제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근데 둘째줄에 보이죠? B1D1과 B2D1과 C1D1과 C2D1이 어떻다? 같다. 그럼 우리 예상대로 얘는 무슨 삼각형이 맞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맞고. 자, 그 상태에서 이 길이가 루트 17이라 그랬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2라 그랬고, 뭐 이런 상황이네. 그지? 그럼 첫째 항 구해야 되고, 이렇게 가로선 그으면 이 삼각형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아마도 이 길이 또는 이 길이를 구하면 저절로 뭐는 나와? 공비는 나오는 상태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를 같이 구해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 여기 혹시 직각이 보이면 이런 행동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 우리 그래도 수험 때 많이 훈련했는데 이거. 직각이 보여. 얘는 좌표 평면은 아니지만 직각이 보이지. 그럼 마치 축과 평행한 모조선 같은 놈을 좀 그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야, 뭐다? 합동이다. 왜냐면 이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는 몇이야? K야? 그럼 내가 얘를 K라고 나눌게. 그럼 얘가 몇이고? 요 길이 몇이고? 1이고 요 길이 몇이고? K고. 근데 루트 17 1이면 이게 몇이야? 1대 4지. 그럼 K 대 몇 K? 4K. 끝났네요. 싹 다 더한 게 몇이다? 높이인 4랑 같다. 자, 그럼 얘는 K가 나옴으로 인해 이 길이가 나옴으로 인해 첫 번째 항도 나오면서 K가 나왔으니까 1대 K가 길이비 K제곱이 뭡니까? 이렇게 넓이비까지 나오는 거지. 어때? 할만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나 혼자 풀면 재미없고 34번 한번 풀어봅시다.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래? 직각이면 삼각형이래. 그리고 이 사각형 밑변 높이 비율이 3대 4가 있지. 예. 근데 지금 1이니까 이게 1이잖아. 네. 그러니까 5분의 3, 5분의 4인 건 3대 4대 5 비율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삼각형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걸 토대로 넓이랑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게 핵심일 거 아니야? 내가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관점 1. 직각이다. 그지? 그럼 어떤 보조선 그으면 좋겠는데? 이라는 보조선 그으면 좋겠다. 괜찮네?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예요? 합동이죠. 그럼 내가 이거 A, B라고 놓으면 A, B지. 맞아? 근데 A 더하기 B가 뭐야? A 더하기 B가 5분의 4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게 5분의 4고 이게 5분의 3이면 얘가 몇이니까 5분의 2잖아. 그리고 5분의 4니까 피타 쓰면 이 길이가 나오지. 맞나요? 5분의 2고 그럼 1대 2대 루트 5잖아. 그러면 이게 5분의 2 루트 5 맞죠?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5분의 루트 1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보다 25분의 10이다. 두 개 연립하면 ab이 나오지. 그러면은 b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나온다는 거니까 피타 쓰면 모두 나오고 두 번째 원에 반지름이 나온다. 정확히는 부채꼴에. 그리고 얘 구하는 순간 이 넓이 첫째 항은 구했죠 이미. 그치?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해발 떨구면 어디로 떨어져? 중점으로 떨어지지. 근데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여기서 수선해발 떨구면 중점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가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아는 애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알지? 예. 이거 아니까 이거 알지? 예. 요거 알지? 그리고 요거도 알지? 그럼 요거도 아니까 끝났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 거. 이 둘 중 하나의 방법. 이걸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그렇게 된다고요? 45번.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뒤쪽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뭘까요? 아니요. 잠깐만. 다음 시간에 됐습니다.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네. 제가 고생한 나오는데. 네. 고생인 고생이고 이건 이거고. 고생 숙제 아니에요? 어? 고생 숙제 아니에요? 아니? 고생인 고생이고 이건 이거고. 알았어. 고생이 숙제는 고생이 숙제고 이 숙제는 이 숙제고. 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없으면 다음 시간. 그래? 네. 보고. 내가 그 말을 이렇게 해도 다 숙제 양심적으로 내주지 않아? 아니라고? 아니요. 어제 맞아요. 학폭 많다 했더니 한 장 줄이셨잖아요.
야, 줄여줬잖아. 그게 어디야? 아니 너 많다는 피드백을 받아갖고 한 장을 줄여줬으면은 그 피드백을 잘 받아준 거 아니야? 솔직히 아직 안 나와도 되니까. 자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A1, B1이 지름이래. 그리고 위쪽에 있는 A1, C1이 접선이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각도가 몇 도고? 90도고, 그지? 이 각도도 90도지. 좀 약간 반가운 친구 보이지 않나요? 그지? 닮음인 세 직각삼각형이 보이셔야 합니다. 근데 A1, B1의 길이가 4라 그랬고, 그럼 왼쪽 가로 넓이 나오죠. 그 다음에 A1, B1 대 A1, C1이 4대 3이야. 그러면 4대 3대 5지? 근데 똑같이 3대 4대 5겠지? 그럼 여기서 5분의 3 곱하면 이거 나오고 5분의 4 곱하면 이거 나오지? 그지? 그럼 요 넓이도 나오네요. 그지? 그러면 첫째 항은 쉽게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넓이를 구하는 게 약간 지옥입니다. 두 번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번째 원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반지름을 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지? 자, 써야 될 것 같은 성질 한번 말해봅시다. 원과 원이 구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지. 그럼 반드시 해줘야 되는 행동은 중심과 접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리고 원과 직선이 접하면 요거 괜찮나요? 자, 이제 실선으로 칠해볼게요. 결국은 얘 반지름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반지름을 미지수로 놔볼게요. K라고 놨어. 근데 얘도 K고 얘는 2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뭐예요?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거 사다리꼴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몇이야? 2잖아. 혹시 어떤 보조선 그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이런 보조선 그을 만하지 않나요?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 2-K죠. 그지? 근데 얘만 그럼 무슨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끝나? K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끝나잖아. 그런데 이 길이가 몇이니까? 3이니까 얘만 K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끝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를 K 관계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일단 발상적으로 접근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이 각도 알죠? 그지? 우리 각도를 안다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 때 각도를 안다는 얘기지. 근데 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잖아.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뭐다? 합동이다. 그러면은 삼각함수 내용을 이용하면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지? 그럼 이 각세, 이 각의 탄젠트 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K니까 네가 몇 K인지가 나오지? 그럼 3에서 빼면 이게 구한다. 이게 그냥 제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제일 쉬운 방법. 대각공 쓰면 되겠죠? 그지? 근데 저는 싫어요. 탄젠트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그러면 이 각도 기준으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야? 닮음이지. 3대 4대 5죠. 그럼 3대 4대 5죠. 근데 이게 K잖아. 그럼 이게 몇 K야? 3분의 5K죠. 그럼 얘가 K니까 이게 몇 K야? 3분의 8K지. 근데 4대 3이잖아.
그럼 3분의 8K에 4분의 3을 곱하면 그러면 얘가 3-2K가 나오니까 끝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피타 써서 K 잡고 그만 반지름 K, 반지름 2니까 2분의 K 전체의 제곱. 이게 뭐야? 정리했죠.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내신 준비하면서 이쪽 부분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래도 플레이 있는 모든 등비급수 문제는 다 풀긴 풀 거예요. 도형 문제는. 딱 그때 내신 준비할 때 한 번 완벽하게 해놓고 그 이후로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 6번 등비급수 추론 문제를 봅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 별수 500만 개 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미적분 수능 같은 걸 본다고 너네가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그 28, 29, 30을 다 맞추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100 아닌가? 그지? 근데 그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 실력이 된다 치자 그래도 시간 문제가 발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실력이 시간까지 이렇게 컵어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자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28, 29, 30 중에 아 그래 뭐 내가 100점 맞는 실력이어도 당연히 제일 어떤 거부터 풀어야 돼? 제일 쉬운 거부터 풀어야 돼. 그지? 근데 작년은 특이하게 28이 제일 쉽긴 했지만 일반적인 육무, 국무나 수능 대부분은 29가 28, 29, 30 중 제일 쉬워. 그러니까 29를 푸는 걸 1차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1차 목표를 이제 달성하면은 28번에서 이제 5분의 1의 확률을 맞출 수가 있어 우리가 찍어서 0.8점 벌었죠? 그치? 그지? 그러면 이제 4점짜리 하나 맞추잖아? 그러면은 그 정도 실력 되면은 공통도 한 2개 안쪽으로 틀릴 거란 말이야. 그럼 대충 공통 2개 틀리고 이거 2개 틀리고 근데 이게 0.8점이 4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럼 84에서 88을 왔다 갔다 거리게 되죠. 요게 우리 1차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1등급이 나오니까 보통은. 그래서 1등급을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 딱 그 다리가 이 등비급수 추론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냐 결국은 간단해.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줘. 그리고 걔에 대한 조건을 요리조리 되게 신기하게 줍니다. 그지? 그러면 그 조건을 토대로 아,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어떨까?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은 어떨까? 공비의 보호는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씩 추측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밑에 성질들을 몇 개 정리해 놨죠? 살펴보면은 등비수열을 이렇게 더했더니 S래 그러니까 뭐 했대? 수렴했대. 그럼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겠지.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잖아. 맞나요? 그러면 잠깐만 얘는 항상 어떤데?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지? 곧 등비수열의 합의 부호는 예의 부호와 일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합의 결과물이 음수라고 나와 있으면 첫째 항이 뭐구나? 음수구나? 이런 것들을 추측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이제 부호는 떼고 절대값만 볼게요. 얘와 얘의 절대값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얘의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공비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얘가 1보다 어때? 커졌지.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어때? 작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공비가 0에서 1 사이지. 그럼 얘가 0에서 1 사이겠지. 그러면은 얘의 몇 배 이런 식으로 커질 거 아니야. 그치? S가 그러니까 A보다 어때진다? 커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A와 S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정도는 이해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혹시 필요할 것 같은데 싶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바로 적용이라기보단 유도할 수 있게. 이게 맞는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몇 번을 볼 거냐. 이것도 다 보는 건 에바고 53번 한번 봅시다. 참고로 작년 수능에는 50번으로 나왔죠? 보이시죠? 우리는 53번 한번 볼게요. 이게 표현이 좀 웃긴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내용이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몇 개 없어서 여기 있는 딱 내용들이랑 뒤쪽에 내가 하나 수록해 놓은 거 이게 전부예요. 기출 출제된 문제들. 자, 보면은 A에는 1번 등비수열이고 B에는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54. 이렇게 정의가 된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봤더니 조건 다 급수 얘는 뭐하고? 수렴하고 그 합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조건나 이거 뭐하고? 수렴하고 그 합이 몇이다? 8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고 B3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좀 좋아하는데 결국은 AN이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그 AN이 마이너스 1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BN이 누굴 사용할지가 결정되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놔볼게요. 눈에 보이면 좋으니까 여기 N축을 두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뭐 예를 들어 A 1이 10이야. 그럼 이렇게 10 막대기로 표현할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그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의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왜냐면 AN이 수렴한다는 말은 없어요. 뭐가 수렴한다 그랬지? BN이 수렴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상상을 해봐야죠.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첫째 항이 만약에 양수라면 여기 숫자항의 보호가 안 나와있잖아. 그러면 요 위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치? 그러면 계속 뭐를 사용하는 거야? 계속 AN을 사용하겠지. 그러면 이놈이나 뭐 할 리가 없어? 수렴할 리가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공비가 마일보다 작다면 어때? 일단 첫째 항이 음수만 이렇게 되지. 이걸 안 했네. 첫째 항이 음수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얘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일을 무수히만이 누적할 테니까 얘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 수렴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지. 오케이? 그러면 같은 원리로 사실 공비가 마일보다 작아도 어떨 것 같아? 올라가 내려가는데 막대기의 길이가 어때지는 느낌? 길어지는 느낌이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홀수만 모으거나 짝수만 모으면은 마일이 반복되거나 AN이 쭉쭉 커지는 형태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 그럼 공비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것이다.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럴 것이냐 이럴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자,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AN의 모든 부호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째 항이 양수라고 쳐볼게요. 그럼 위쪽에서 쭉쭉쭉 내려오잖아. 쭉쭉 내려오지. 그러면 계속 마일보다 어때? 그지? 그럼 BN이 계속 뭘 사용해? AN을 사용하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모든항이 양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음수라고 칩시다. 그럼 계속 이거지. 그러면은 마일을 사용하다가 언젠가 AN을 사용하게 바뀌죠. 그럼 BN의 모든 항이 뭐가 돼? 모든 항이 마일 또는 AN이 되는데 AN이 음수잖아.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8이 안 되지. 모든 항이 음수니까. 그지? 이것도 안 되네. 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직관적으로 얘가 아닐까를 느끼셔야죠. 부호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지? 이 편견을 깨는 문제도 나오긴 했어요. 공비가 심지어 1보다 큰 약간 그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래서 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 봐. 이게 결론적으로 첫째 항이 양수인 애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홀수항이 양수인데 돼? 안 돼? 안 되죠. 그지? 결국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쫄쫄쫄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어떻게 구하는데?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뭐다? 자, 마일보다 크지 누굴 사용한다? m2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 내가 방금 언급한 케이스 중에 6호 고려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AN이 마일보다 어떻다는 거야? A3이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음수항이 존재하지. 그리고 홀수 번째가 그 음수여야 되지. 요걸 이용해서 많이 압축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요게 지금 몇이다? 8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볼 거야. 근데 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지속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 위로 가는 일은 이것 때문에 없을 것 같아. 그지? A3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A5는 마일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지? 근데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 세 누정량의 합이 몇이게? 어차피 이건 다 BN으로 바꾸면 뭘로 대체돼 지금? 마이너스 1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일이 몇 개 누적돼버려? 3개 누적돼버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부호도 전부 다 뭐야? 음수지? 그럼 마삼보다 작아지겠죠. 말이 안 되지. 그니까 어떻다. 여기서는 어디로 진입했어야 된다. 안쪽으로 진입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얘는 B1과 B는 누구를 사용해? 마이너스 1을 사용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5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두 덩어리를 나눠볼까요? 얘 나누기 이거 여기 있니? 이렇게지? 얘 나누기 얘 하면 뭐예요? 이거죠. 얘 나누기 얘 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R이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대입하면 첫째 항 구할 수 있으니까 끝났습니다. 나 이거 어때요? 어렵지? 엄청 까다롭죠? 자, 이 정도 문제까지는 푸셔야 그래도 미적분 선택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28번 찍어서 맞춰도 의미가 있긴 해. 그러니까 28번을 찍어서 맞추든가 아니면 이걸 풀든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근히 등비급수 활용 처음 접하니까 어려워 보이잖아 이거. 근데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 의외로 할만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몇 번을 푸냐? 자, 일단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그래 우리 자 지금 박스 안의 조건을 요약하면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K를 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근데 AN의 초항과 이제 공차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일반항 이렇게 세워도 되죠? A 플러스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A 뭐 하면 AN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은 A분의 1 빼기 1이 되고 얘는 2A분의 1 빼기 1이 되고 얘는 3A분의 1 빼기 1이 되잖아. 근데 지금 연속한 세항 아니야 이게? 맞죠? 그러면은 뭐 쓸 수 있어요? 등비조항 적용해 줄 수 있겠죠? 그럼 A분의 1 빼기 1 곱하기 3A분의 1 빼기 1이 2A분의 1 빼기 1의 제곱이다 가 나오겠다. 괜찮나요? 그럼 통분해 보면은 얘는 A분의 얘는 3A분의 그래서 3A의 제곱분의 1마 A 1마 3A 그러면 그냥 마마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통분한 거 제곱하면 4A의 제곱 그리고 위에 거는 마이너스 그냥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이쁘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럼 A제곱 날라가고 얘의 3배와 얘의 4배가 어떻다? 똑같아. 2차방정식처럼 보이지만 10A 제곱이 날라가죠. 그지? 풀면 A는 몇이다? 4분의 1이다가 나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자 그럼 A가 4분의 1이야. 그러므로 인해 얘가 몇이 돼? 이놈이 3이 돼요. 그리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2 빼기 1이니까 얘가 1이 돼. 그리고 얘는 4분의 3, 3분의 4니까 3분의 1이 돼. 그러면 Bn의 어떤 항들이 3, 1, 3분의 1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니까 Bn 가운데 어딘가 있을 항들이 이런 수의 나열로 진행되어 있겠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연수 K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몇 항은 돼야 돼? 2항은 돼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첫 체항 맞추기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등식에 대한 조건을 보면은 0보다 크다 시그마 bn 빼기 an 더하기 1인데 n 더하기 1분의 16이죠 이건. 결국 풀면은 그리고 작다 몇보다? 30보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빨리빨리 쳐내려면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좀 느껴지시죠? 그럼 시그마 b는 1부터 뭐하는데 되고 빼기 되고 얘는 부분무수 쓰면 b마 a분의 1 하면 16 남지. 그리고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에 1 대입하고 뭐하는데 대입하면 그냥 빼기 16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 bn 1부터 뭐하는 데가 몇에서? 16에서 몇 사이다? 46 사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첫째 항이 몇일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공비는 몇이야?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1-3분의 1 하면은 3분의 2지. 그럼 역수치하면 2분의 3 b1이 요거죠. 그지? 이게 몇에서 몇 사이다? 16에서 46 사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 때 공비가 몇이니까? 3분의 1이니까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몇씩 곱하면 돼? 30 곱하면 되니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누구의 후보인 거야? 그지? 첫 번째 항의 후보인 거죠. 근데 여기 9 넣으면 4.5 곱하기 3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고 27 넣으면 범위 안에 들어가고 81 넣으면 또 범위를 벗어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첫 번째 항이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나면 끝났습니다. 1-9분의 1분의 9 이게 지금 시그마 B2N이지. 거기에다 A2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9분의 8이니까 8분의 91이니까 16분의 91. 두 개 더해주시면 97.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죠. 여담으로 이 숫자가 의미 있는 게 내가 찍특할 때 확통 애들은 97로 찍어 이랬거든. 근데 미적에서 나왔어. 그래서 미적분 이거 푼 애들이 97 보자마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끕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